독해력 72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절대군주의 자의적 법 제정과 집행을 막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행정과 사법의 원리로 발달하였다. 형식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여튼 법치주의라고 하는 게 법에 근거한 통치를 말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법치주의는 군주, 절대군주, 그러니까 군주제 혹은 인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치주의는 그래서 전제령, 강력한 독재나 아니면 군주가 자신이 내 의지대로 통치하는 걸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온 거죠. 그렇게 보면 법치주의는 뭐예요? 법치주의는 강력한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법치주의야. 근데 이 법치주의가 사회적 약자를 통제하는 것으로 쓰이면 어때요? 그건 독재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치주의는 사회적 강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지. 배가 고파서 쫄쫄 굶는데 편의점에서 뭔가를 훔쳐서 먹었다고 해서 실형을 살리고 하라는 게 법치주의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사법부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법치주의의 이념, 법치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숙지하고 좀 철학이 있는 판결을 조금 했으면 좋겠고 기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치주의가 어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군주의 자의적인 법 해석을 막고, 그러니까 이게 권력 분립을 통해서 행정부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어떤 제한적 원리. 결국에는 군주가 마음대로 못하도록 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법치주의에 의한 통치를 하고 있죠. 이와 같은 권력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출발한 형식적 법치주의는 그래서 나치 등 전체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제한하기는커녕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 법치주의가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죠. 그래서 뭐예요? 사회적 약자한테 법대로 해. 이거는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법을 가정한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라고 말할 때는 권력자들에게 힘을 가진 사람에게 그들의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피해가 가도록 이렇게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정당하고 논리적이고 타당하게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행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그 법률의 목적, 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형식 그 자체, 법률의 그 조문 그 자체에 신경을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법률의 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런 어떤 형식에만 딱 적합한 어떤 법 집행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그 법의 목적, 그죠? 그 내용, 실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를 실현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죠. 따라서 형식적 법치주의뿐만이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가 오늘날에는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72번의 핵심 내용이네요. 그죠? 그래서 법치라고 하는 것은 법치는 법으로서 통치한다는 거잖아요. 법으로서 통치의 기반이 그 법에 기반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 아무리 법이 똑같아도 그 법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권력자의 어떤 의사나 성향에 따라서 법의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인가는 다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정치라고 하는 건 뭐냐? 법과 일반 시민, 국민들 혹은 가지고 있는 이 의식 사이에서 정치인들은 정치를 통해서 자신들이 해야 될 바람직한
국가 운영이나 아니면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행위가 정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법치는 법에 근거해서 통치하는 건데 법에 근거해서 통치만 하다 보면 형식적 법치주의로 빠지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되어야지만이 개별적인 국민들의 이익이 보호될 거 아니야. 그러면 국민들과 법치 사이에는 어떤 간격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간격을 뭐가 메워줘? 정치가 메워주는 거예요. 법이라고 있는 정해진 어떤 규칙, 원칙, 법, 형식과 그것이 실제로 집행되는 사람, 국민들 사이에는 어때요? 갭이 존재하잖아. 이것을 어때? 간극을 메꿔주는 행위.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야? 일상적인 어떤 영역과 법적 영역의 간극을 메꿔주는 행위가 정치인 거예요. 그러면 정치는 그래서 어때? 끊임없는 뭘 요구해? 정치는 끊임없는 어때? 선택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아닌지, 이게 우리 국민을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어떤 정치적 행위인데 그게 법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글자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구현하는 건 뭐라고요?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끊임없는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결단.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람들의 삶은 모두 다 정치적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때요? 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떤 특정한 선택과 결단을 하잖아.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디 저기 멀리에 있는 어떤 딴 나라 일이라고 하는데, 정치라고 하는 거 한자로도 한번 보세요. 다스릴 정자에 다스릴 치자잖아. 근데 발을 정자에서 두들겨 패는 그 망치 모양이 옆에 붙어 있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바람직한 것을 선택해서 바람직하게 만드는 일련의 행위들, 선택들, 이게 정치야. 내 삶도 그런 점에서 보면 어때요? 정치죠.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도 어떤 점에서는 정치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련의 어떤 행위들을 정치적 어떤 선택, 결단,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실존적 어떤 선택이 되겠죠. 정치를 너무 먼 곳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나와 딴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우리는 모두 다 정치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어떤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 어떤 조문에만 근거해서 정치를 하거나 혹은 판결을 내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런 법치주의에서는 형식적 법치주의뿐만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되겠네요.